네, 안녕하세요. 강은진 박사님과 역사 공부 제대로 하는 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지금 녹화 방송이고 이 방송이 이제 나가는 날은 아마 총선을 이틀 앞둔 날일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마포에서 붙는 정청래와 함은경의 그 실체에 대해서 봤어요. 굉장히 위험한 그 화염병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게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 운동 아래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런 것도 봤고 참 놀라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총선 이틀 앞둔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하시게 될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광주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다뤘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또 있었고 결국엔 폐쇄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살펴보고 부미방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이제 광주 미문화원 이 방화 사건을 다뤘었고 그것이 결국 폐쇄가 되게 되는데요. 네네. 그 기저에는 어쨌든 광주 정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랄지 과거에 다뤘던 내용도 좀 여기에 추가가 되니까요. 복습하는 의미로 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2015년 기사인데요. 이제 광주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요 의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격상이 됐네요.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미국 책임을 묻기 위한 최초의 거사다. 네, 본격적인 반미운동을 촉발하게 된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의거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옳다. 네. 라고 하는 그 바탕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자, 여기서 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참 안타까운데요. 자, 지금 이제 콩 심은데 콩 나면 또 네.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들의 머리에 뭐가 심기느냐. 네.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이 쓰레기 사관. 이 좌익 사관이 심겼다라고 하면은요. 그 열매는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것을 오늘도 또 안타깝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게 될 텐데요. 자, 결국 이제 90년 9월입니다. 또다시 화염병이 화염병이 던져지고 또 기습시 현장에 달아났다. 네. 심지어 저기 양림파출소에서는 M16 소총으로 경찰이 이제 공포를 쏘고 나서 쫓아냈다. 그때까지 안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6월 29일 91년입니다. 이때는 또 피습을 당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방미 전날 전남도 조선대에서 이제 남청년이라는 단체가 나와요. 이 한총련 말고 이 전라도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남청년인데요. 700명이 광주 미문화원 화염병에 200개를 던졌다. 점거한 채 농성했다. 점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미 문화원에 화염병 200개를 던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다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났었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또 경찰이 이제 공포탄 쏘고 쫓아냈다. 또 밑에는 뭐 전남대생, 조선대생 이렇게 공무 수행 집행방해 지상 화염병 이런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을 해가지고 구속을 했다. 네. 자, 또 이제 그해 11월입니다. 또 이 남청년 대학생 500여 명이 또 이제 화염병 200개 던졌다. 야. 그러니까 저런 여러 가지 이제 나라의 정책에 또 반대하는 시위.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시위 자체가 이 사람들은 목적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여요. 네. 끊임없이 이렇게 미문화원을 습격했다는 거고. 자, 뭐 어쩌다 보니까 또 이제 학생이 뒷머리를 다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혹시라도 이제 이 사람이 죽었으면 또 엄청난 또 시위로 불이 번졌겠죠. 네. 다행히 뭐 의식을 해보겠다 돼 있고요. 자, 문민정부서 처음 그러니까 문민정부 출범 93년 2월에 출범한 이후에 남청년이 이제 화염병을 또다시 던지기 시작했다. 라는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주한미군 철수가 나오죠. 네, 네. 자, 그리고 이런 중단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깨고 약속을 원래는 했는데 그걸 깼다라는 겁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학생의 날 나오죠. 저게 바로 1929년 11월 3일에 우리는 의로워라고 했던 그 강주 학생 운동인데요. 자, 이것을 또 이제 연결 지어가지고 반미 반외세 남청년 총결의 대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드리는데, 자, 그 광주 정신의 뿌리가 학생 독립운동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건 주장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뭐 소녀회라고 해서 저희 태극기 흔들고 있는데 태극기도 사실이 아니죠. 붉은 적기였고요. 공산폭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 게시글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제일 아래를 보시면 광주역에서 이제 그 학생들이 몽둥이 농기구 이렇게 무장하고 광주역으로 뛰어갔다. 자, 합세해서 난투극 벌였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그 공산 폭동 서클 성진회죠. 이런 데서 작당을 해가지고 투쟁 방향을 그 학생과 다툰 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일제에다가 돌려가지고 더 키우자. 그러니까 저런 식의 지령을 받고 어떤 조직을 갖춰서 행동하는 것은 이 좌익 공산주의의 뭐 오래된 전통입니다. 네, 그런 게 다 관찰이 됐고 저걸 버젓이 사실로 게시를 하면서도 그 의로운 광주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게 지금 광주의 실정입니다. 자, 앞으로 다음 투쟁까지 이어간다. 11월 3일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2차 또 시위까지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93년 11월 4일 그 의료화하는 그것을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대학 학생들이 다 일제히 기념 집회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하고 뭐 어떤 친선 대회를 해야 된다랄지 전혀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자, 자신들 관철시키려고 했는데요. 자, 남청년 되어 있죠. 광주 전남 지역 총학생회 연합 대학생 1천여 명이 결의대회 가지고 자, 북한에 대한 핵사찰 압력을 중단하라. 아니, 대한민국 잘 살려면은 해야 되는 건데 저걸 중단하라고 했고 민문화원 철폐까지 촉구를 했다. 북한에 대한 핵 사찰 압력 중단. 저건 딱 북한 입장에서 너무나 북한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조선대에서는 북한 김영직 사범대학과 공동으로 광주 학생 봉기 정신 계승. 자, 우리는 의료했던 광주 학생 독립운동 그것을 계승하고 자매 결혼 성사를 위한 집회를 가져야 된다. 자, 성조기를 불태웠다. 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영직 사범대학 저 북괴에 그 깃발을 내걸었다. 자,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위배된 거 아닌가요, 저거? 그렇습니다. 밤늦게까지 또 숨바꼭질 시위를 했다. 자, 이게 그 의롭다 하는 그 운동의 모습이에요. 그냥 뭐 학생들끼리 충돌. 당시 신문도 그렇게 보도를 했었고요.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혀 의로운 게 아니고요. 자, 남청년 화염병 시 주동자 색출 엄단 93년 11월인데 이 그 정부 이제 행정 주체에서는 내무부 그리고 법무부 교육부 장관 이렇게 모여가지고 폭력 시위했던 주동자를 색출하고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엄단키로 했다. 그래야죠. 이렇게 해야 재발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폭력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공적이다. 자, 항상 떠올리면 5.18에는 총이 총을 막 쏘고 그랬다. 무기고 탈취하는 게 과연 그건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자, 끝까지 추적 검토로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이게 맞는 건데 이게 법치 국가입니다. 이게 제대로 행사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재발이 됐다는 게 참. 근데 저랬기 때문에 독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문화원에 정경이 격결위 행인에 위화감을 준다라고 지금 이게 한겨레에서요. 꼭 이래야만 되나? 그러니까 저 이문미라는 사람이 뭐 진짜 광주 시민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그 우리에게 위화감을 주니까 정경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년에 몇 번 하는 시위 때문에 허구한 날 지키는 일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시위할 때만 출동하면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북괴가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하지 말고 쳐들어올 때 방어하면 된다. 아니 지금 똑같은 생각입니다. 민원이잖아요. 미국을 대변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프랑스 대사관 다닐 때 옛날에 그 프랑스 내에서 그 IS 테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대사관 그때는 저희 경제 파트는 강남에 따로 나와 있었는데 강남 사무실에도 경찰이 배치돼서 저희를 이렇게 둘러쌌었거든요 한동안. 그런데 지금 저기 맨날 화염병 던지고 이러는데 꼭 이래야만 되냐? 그래야만 했죠. 자, 그런데 오히려 정경들이요 주민과 시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그러니까 저 머릿속에도 자익사연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광주 시민 등 7만 명 집회. 자, 한총련이 이제 여러 단체, 대학 단체들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김영삼 타도 미국 반대.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니까 또 정권 타도 외치는 겁니다. 그렇죠. 참. 그리고 미국 반대, 수익 개방, 국회 비준 저지, 5.18 진상 규명. 자, 항상 5.18은 이렇게 운동권들의 어떤 핵심 이슈입니다.
뭐 이제 여기서는 지금 다행히 화염병이었고 달걀 500여 개. 아까워라. 아깝습니다. 저런 짓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범민족 청년 학생 연합, 범청년 이런 것들을 뭐 제안을 했다. 자, 뭐 그거죠. 이제 60년대 이제 4.19 이후에 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온갖 이 자경 세력들이 들고 일어난 것처럼 그런 것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차를 훔쳐가지고 불질러 미 문화원을 기습했다. 20대가요. 예. 광주 민주청년회 회원이라는데 정말 저런 민주라는 말이 무색하죠. 당연히 이제 미수에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유를 뿌려서 불을 질렀어요. 그렇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정문은 돌진 네. 하려다가 차 가지고요. 네. 미수였어요. 다행히. 네, 참. 자, 그리고 이제 96년도 기사인데요. 미 문화원이 모두 문을 닫는데요. 자, 일단 부산 미 문화원이 47년 만에 폐쇄. 자, 여기는 뭐 30일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 조치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정말 그 학생들에게 너무 공격을 당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네. 싶고요. 자, 한편 광주 미문화원은 오는 12월 30일, 대구 미문화원은 내년 3월 30일 각각 폐쇄될 예정이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어떤 자리로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네. 자, 대구 미문화원 닫는다. 자, 여기서도 비슷한 이제 표현을 쓰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부산 미 영사관, 미 한국 반환 공식 통보, 광주문화원장 관사도. 그러니까 모든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반환이 됐다. 네. 소유자는 재정경제부가 됐다. 그 이제 이 광주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을 저지른 이 카톨릭 농민회 이 정순철 씨가 뭐 2004년에 별세를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요. 온갖 지금 부산, 대구 그리고 서울 네. 여기 이제 미 문화원에 대해서 점거, 방화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런 혼란을 이제 초래했다라는 거죠. 아마 또 저걸 의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네. 장진의 5.18 국립묘지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결국 5.18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자, 근데 이제 중간에 남총련이 있었는데 남총련이 뭐 군대 같아요. 민족해방군이라는 게 있다는데 자, 또 그 뿌리가 광주정신이다. 자, 이제 96년도 기사입니다. 자, 전투훈련을 했대요. 학생들이. MT 형식으로 쇠파이프 사용법을 익혔다. 자, 지금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지. 자, 각 대학의 이름을까지는 이제 부대를 조직을 했대요. 자, 전남대 민족해방군은 5월대라는 이름인데 그 밑에 진달래, 비호, 죽창, 불꽃. 북한이에요. 자, 조선대는 녹두대. 아마 이제 전봉준의 뭐 동학혁명이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또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자민통 이렇게 돼 있대요. 자, 각 대학도 네. 있고 뭐 중대장, 소대장, 소대원, 직위까지 있대요. 이게 무슨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반란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뭐 전술개발, 훈련, 교육, 홍보 담당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치 선전을 담당하는 것까지 했다. 아주 조직적이라는 거죠. 자, 과연 어떻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자, 94년 서울에서 벌어진 농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열차를 세우는 등 90년부터 매 서울의 연합시위에 참여를 갖기 위한 갖가지 방법의 상경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떤 집회가 있고 그 많은 이제 대학생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어떤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자, 92년 1월에 이제 광주 전남 지역 21개 대학 총학생회의 연합체로 출범했다. 한 첫 해인 92년 5월 조국 통일 학생투쟁위원회. 자, 투쟁위원회, 투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저런 것이 바로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내걸어 당국으로부터 가장 이적성이 높은 학생단체로 지목됐다. 그러니까 화염병 시위에도 네. 광주 미문화원을 결국 폐쇄하게 만든 그 어떤 주된 조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뭐 전두환, 노태우 체포 결사대. 참 대단합니다. 네. 국가의 원수를 지금 체포하겠다라고. 네. 자, 근데요 무등산에서 수시로 관공서 기습 훈련이 있대요. 와. 무등산에서. 저는 저 말을 듣고 바로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요.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정신이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거죠.
네. 자, 현 정권과의 전면전. 저 네. 이석기의 선배들인가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정신적으로. 네. 봤을 때는. 자,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는 의롭다 하는 그 강조 학생 독립운동. 네. 자, 장제성 빵집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저 앞에 이제 사진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제일 왼쪽에 무등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미 그때부터 일제시대 때부터요. 무등산은 저렇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뭐 데모 연습이라고 하는데 굳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노래 부를 것 같으면 산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뭔가 숨어서 이렇게 할 뭔가가 그렇죠. 있었다. 네. 자, 그게 11월 3일 대시위 때 활용됐다. 그 폭력 시위를 여기서 연습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자, 이름 없는 별들이라는 이 영화에서. 영화에서도 무등산에서 이렇게 지금 뭐 저게 대나무 밭인지 죽창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집회를 가졌다라는 게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학생들이 무등산 들어가가지고 했던 거를 자, 90년도 들어가가지고 저 남청년 학생들이 하고 있다. 야, 자, 진짜 징한데요? 네. 맞는 말이에요. 광주정신. 우리는 이루어 그 광주정신을 제대로 계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전투원 800여 명 규합. 공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조라는 거를 이제 전남대에서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전위 조직의 약칭으로 북한 방송 청취팀을 가리킨다. 자,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죠, 우리가. 자, 연방제 통일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민족해방군을 창설했다. 반국가단체입니다. 네. 네. 자, 순천대에도 있는데요. 6월대라고 있어요. 거기는 통일 자주 중대회 14중대가 있대요. 자, 바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죠. 네. 지금 이제 좌익들이 여순 항쟁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반란 사건을 일으킨 14중대, 14연대죠. 14연대를 이제 번떠가지고 14중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김일성 무장투쟁을 추종한다. 자, 김일성이 이제 만주에서 마적단 뒤통수 치고 이런 짓을 하는 거를 추종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민족해방, 민중민주, NLPDR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자, 조직뿐만 아니라 조직원까지 다 의법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50대 뭐 중후반 이렇게 네. 되어 있겠죠. 자, 폭력 시위를 1055회를 했다. 대단합니다. 네. 자, 철저히 이제 주체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네. 지리산 무등산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화염벽 투척 요령, 네. 산악 구보, 공격 방어 및 테러 확보 요령, 강공서 기습 시위 요령. 저게 가능해요? 가능한가 봅니다. 와. 참 궁금해요. 어디서 저렇게 했을지. 자, 저런 것을 토대로 자, 지난해 5월 광미방 이제 공주민문헌 화염병 투척 기습 타격 151회. 저런 훈련 네.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강주 민원에 가서 하얀복 투쟁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저런 집단 폭력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가만 두면 안 되겠죠. 이 홍위병들을 왠지 계속 발굴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데가 뭐 어떤 학문을 익히고 이런 데가 아니라 저런 전투를 위한 반란을 위한 어떤 조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수치까지 있어요. 상급자 명령의 절대 복종. 모자, 마스크 착용. 예. 뭐 또 얼굴 가려야 되니까요. 검거 때는 쇠파이프 버리고 소지 사실 부인. 무조건 부인을 합니다. 예, 잡아 떼는 거죠. 다쳐서 병원 갈 땐 가명 사용. 네. 와. 그냥 다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거 왠지 네. 북한에서 간첩 내려보낼 때 네네. 수치 같아요. 그런 거랑 뭐 그 결이 이제 다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조직도입니다. 민족해방군이 있고요. 뭐 1기, 2기, 3기 총대장 있고 남청년 투쟁국장. 그래서 저렇게 조직적으로. 네. 도대체 저 이미지는 어디서 따오신 거예요?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신문에서 나와 있고요. 자, 저런 조직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 존재를 했고 체제를 파괴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산 민문화원 이제 방화 사건에 앞서서 민문화원 지금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96년도에 이런 이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자, 현재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부산 근현대 역사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 게시판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 부산 지점이었다. 자, 여기 또 이제 좌익사관이 나오죠. 일제의 대표적 경제수탈기구다. 자, 해방 이후에는 부산에 진주한 미군 숙소로 사용됐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
또 미국 이렇게 되니까요. 그게 반외세, 그러니까 외세 지배의 상징적 의미가 돼서 반외세 운동을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내지는 뭐 하게 되는 뭐 네.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게시글들을 보게 되면요. 여기도 이제 일제강점기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저 부분만 지금 부각해서 본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네. 저것뿐만 아니라 미 문화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이게 서술을 해주고 하면 좋은데 네. 저렇게 삐딱선이를 타면서 우리는 우리는 희생자였어. 네. 저 외세는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심어주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역 공보 조직 최초로 설립됐다. 그래서 이제 이 현 건물로 이전하게 됐고, 이 방문객 수가 1년에 9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좀 문화시설도 없고 네네. 좀 척박한 환경이었는데 그런 역할을 49년부터 이렇게 담당을 했었다. 여기 이쪽에 보면 50년 6월, 그러니까 이제 6.25 남침 전쟁이 터지니까요. 네. 미국 대사관이 이렇게 부산으로 왔었고 53년 이제 휴전이 되니까요. 8월에 다시 올라갔다.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50년 12월에는 그러니까 이제 일사후퇴 하기 전이죠. 네네. 그때 국보급 이런 이제 유물들을 이제 이쪽으로 실어다 날랐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었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변천인데 여기 이제 한켠에 82년 3월에 부미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잘못했죠.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정권의 만행. 자, 당시는 체교화 정권입니다. 네, 이거 다 잘못된 거고요. 자, 묵인한 미국을 규탄한다. 자, 미국은 지난 시간에 보셨죠. 네. 전혀 이 대한민국 24당 뭐 공수부대랑 관련이 없어요. 네. 자, 근데 저것을 버젓이 사실처럼 서술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방화했다. 네. 자, 저걸 정당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방화가 정당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자, 반미운동과 반환운동, 뭐 그 외 반미운동. 그러니까 어쨌든 반미의 어떤 상징으로 지금 안타깝게 자리 잡게 됐다라는 건데요. 네, 저렇게 이제 불이 난 거예요. 저게 이제 부미방 사건입니다. 야. 근데 저 사료를 제공한 게 바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이게 또 의미심장하죠. 그러게요. 네, 바로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원주교구, 카톨릭 원주교구에서 받아줬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네. 또 저걸 이제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이제 고신대 신학과 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저런 이제 종교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또 위해하고 네. 이런 일들이 버젓이 저질러졌다라는 네. 거죠. 그 온갖 소프 시위에 수녀님들 나오고 나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네. 뿌리가 다 저기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이제 부산 미 문화원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었었는지 좀 보실 텐데요. 자, 한국전쟁 발발 1주년 특별 전시회를 이제 가졌대요. 자, 전리품 전시회래요. 이런 행사도 다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러니까 반공의 어떤 상징으로도 활용이 됐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전리품입니다. 저게 다. 학생들도 이제 다 와서 보니까 이제 그 당시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공부가 되는 거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네. 네, 저런 전리품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런 거 보면 이제 반공 의식이 그렇죠. 생기는 건데요. 자, 그리고 한국 평화에 뭐 재건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유엔에서 뭐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이 공보원에서 발행을 했고요. 재건되는 뭐 한국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발전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어떤 자료들 네. 여기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뭐 뉴스 리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일들을 전환 통로로서도 사용이 네. 됐다. 공보원에서. 네, 공보원에서 네. 같이 있었거든요. 뭐 약진에서 이제 한미 협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협조를 받으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거고요. 자, 어린이 사진 전람회 이런 것도 열렸대요. 네. 자, 용서의 집 이런 이제 연극을 공연됐었고, 자, 그림이나 뭐 이렇게 사진들, 예술 전시, 동양화, 연극도 이렇게 공연을 하고요. 네. 외국 문화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네요. 네, 네. 정말 척박한 그 네, 시절인데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뭐 심지어는 뭐 한글 첫걸음에서 성인교육, 네. 좀 문맹 퇴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와 성인교육, 자, 그리고 교육 부흥에 대한 미국의 원조, 교육이 인적 자원들을 네. 기르기 위해서. 자, 그리고 미국 유학 지원자의 편람에서 이제 미국 유학생들이요,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이곳을 거쳐가지고 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었다라는 걸 이제 네.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영어 운명대회랄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 문화 뭐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됐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저렇게 이제 변천을 겪게 됐다. 자, 그리고 이제 82년 3월 이걸 이제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 당시 이제 신문도 있었고요. 자, 뭐 결국에는 이제 96년 10월에 아메리칸 센터 철수, 네. 98년에 미국 영사관까지 폐쇄가 됐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미국을 쫓아내겠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반미 운동, 결국 그런 시발점이 82년 3월에 부미방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2003년에 부산 근대 역사관에서 지금 현재는 근현대 역사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책들도 많이 있고, 그러게요. 예, 잘 지어놨네요. 예,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미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게시물에 있던 사진입니다. 신문입니다. 자, 불순분자가 방화했다. 일단 처음에는 뭐 누가 했는지 잘 모르니까요. 네. 네. 자, 요거는 이제 80년 3월 30일의 신문인데요. 자, 이렇게 예약 연설까지 그러게요. 다 하면서 네. 철저하게 계획을 했다라는 거고요. 예, 뭐 이런 이제 장비들을 사용을 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건 일지인데요. 자, 18일 오후 2시 2분 남녀 3인조로 보이는 범인이 문화원에 방화했다. 책 보던 대학생 1명이 사망했다. 아이고. 3명 중화상. 저런 진짜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런 네. 사람들이 예, 죽었어요. 남녀 3인조. 네네. 여자도 있었네요. 굉장히 좀 계획적으로 진행이 됐었다는 거고요. 우측의 박스를 보시면 이제 뭐 종교 서클로 수사 압축이 된다. 뭐 교회랄지 또 결국에 이제 뭐 이제 성당까지 좀 관련이 다 있었는데요. 뭐 범인을 이제 30일 돼서 검거를 하게 됐다.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좀 밝혀진 조직도인데요. 자, 배우 조정의 김현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주범이 문부식이다. 저 이제 김현장은 이제 5.18과도 관련이 있고요. 거짓 유언비어를 살포한 네. 뭐 전두환 살육 작전이라는 걸 이제 적어서 뿌린 사람이고, 문부식이라는 사람은 이제 뭐 고신대생이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결국 반미라는 것을 외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이제 기획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측에 은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최기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주 교구의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신부인데요. 네. 신부 되시는 분이 이제 은닉을 해줬다라고 해가지고 같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네. 자, 이게 이제 82년 3월 18일에 뿌려진 성명서인데요. 자,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그리고 살인마 전두환 북침 준비 완료. 그러니까 이 문구를 넣은 거예요. 전혀 대한민국은 뭐 북한 침략하고 이럴 의도가 없는 그렇죠. 나라인데 네. 저런 식의 이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중의 염원인 민주화 사회 개혁 통일을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파쇼 군부 정권을 지원하여 민족 분단을 고정화시켰다라고 이제 미국을 이제 규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파쇼 군부 정권, 이제 전두환 정권을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에 자익사관이 이제 심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결국 미국 문화의 상징인 부산 미 문화원을 불태움으로써 반미 투쟁의 횃불을 들어 부산 시민에게 민족적 자각을 호소한다. 자, 저런 이제 거짓에 세뇌되어 있으니까 저런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자, 결국 이제 이 북침 준비 완료 문건에 이제 9개 항이 있는데, 자, 민주주의를 원하는 광주 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파쇼 정권. 자, 전혀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런 지휘 개통 체계에 있지도 않았고요. 전두환 군부 정권은 무기를 사들여 북침 준비를 이미 완료. 자, 무기 사들인 건 방어를 하기 위함이지 쳐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한일 경제 협력이 일본에 예속시키게 된다. 자, 그러니까 항상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 거고. 네. 88 올림픽은 한국 경제를 파탄내게 할 것이다. 야, 정말 정확하게 국가 입장에서 쓰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라. 정말 이런 글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참 사실 안타깝습니다. 전두환 때 저 일본 경합 자금 없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됐죠. 네네. 네, 그 돈으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저, 네, 40억 저 달러를. X세대. 예. 어떻게 하면 좋죠? 참. 자, 그리고 이제 사건을 정리하는 건데요. 자, 뭐 이 김현장 또 문부식 두 사람이 자경의식화 학습을 했다. 자, 그럼 해전사라고 있죠? 해방전사인식. 그 책을 다들 이제 봤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학습 내용은 실천적 검증 명목으로 자행한
불온전단 살포, 그리고 방화, 자, 피고인 최기식, 동 이창복 등에 대한 이들 범행에 대한 조작 내지 비호, 그러니까 은닉을 해줬다라는 네네. 거. 이것들이 이제 크게 이 부미방 사건의 세 가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장의 범죄 사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계엄당국의 사전 검열 없이 해가지고 자, 5월 19일, 그러니까 5.18이 있을 때죠. 그래서 그때부터 23일간에 전주시에서 기독교 서점에서 광주 사태와 관련한 저게 이제 전두환이거든. 네. 전두환 살육작전 제하의 유인물 2만 매를 제작하여 그중 1만 매를 공서에 이렇게 서초령에게 하여금 서울에 살포했다. 잠깐 저 행위 자체가요 이미 계엄법 위반이거든요. 예. 포고령 위반입니다. 아. 그리고 저 전두환 살육작전이라는 것 자체도 다 이제 유언비어로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유언비어에 대해서 지금 5.18 그 기록관에서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봤다 하면은 그냥 다 대한민국은 지금 잘못됐고 전두환 나쁜 놈이야라는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제2의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18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뭐 전두환과 그 일파는 비상계엄을 강화, 자기 뜻에 거슬리는 모든 정치인, 민주시민들을 체포 구금했다. 자, 이건 최구화 대통령이 시행을 한 거고요. 그렇죠. 네, 뭐 대금을 공수특별단이 대검을 빼어들고 미친 망나니처럼 호박을 찌르듯 닥치는 대로 찔러 피가 강물처럼 흐른다. 그러니까 저런 말들 그리고 뭐 어린 여학생들까지 뭐 어떻게 했다. 이거는 다 유언비어입니다. 네. 자, 남학생들에게 돌을 날라다 줬다는 여학생을 대낮 시민들 보는 앞에서 대검으로 난자. 자, 저런 사례가 보고된 게 없습니다. 네. 자, 저런 식으로 다 어쨌든 다 잔인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뭐 나이 먹은 어른들은 하나같이 6.25 때 인민군들도 이렇게 잔인하지는 않았다. 지금 소설을 공산 인민군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좀 말이 안 되죠. 야, 자, 진짜. 인민군들은 더 잔인했죠. 네. 네, 다 생매장 시키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했습니다. 자, 광주 시민 70%는 죽여도 좋다. 저런 말은 한 적이 없어. 누가 한 사람이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 개 몇 마리 잡았나. 저 개 몇 마리. 저게 이제 제주 4.3 때 그 경찰들을 검은 개. 아. 네, 그리고 이제 국방경비대는 이제 누렁개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몇 마리 잡았냐라고 그 당시 4.3 때 쓰였던 말인데, 그 사람,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 몇 마리 잡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다요. 근데 공수특전단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개라고 표현을 하진 않죠. 네. 네. 자, 그러면서 또 베트남 전쟁에서 양민학살. 그러니까 어쨌든 국군을 깎아내리고 싶은 겁니다. 네. 네. 여기서도 다 그렇고요. 자, 공영터미널에는 시민이 화염병으로 맞서 불바다가 되기도 했다. 자, 결국 공영터미널을 불바다로 만든 건 화염병 던진 그렇죠. 그 자칭 시민들인데 네. 자, 자기들 잘못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뭐 최후 살육작전, 뭐 특별명령 살육작전 하는데요. 자, 희생된 사망자 수가 200여 명이래요. 이게 5월 22일 날 뿌렸다고 하는데 자, 다 끝나고 나서도 166명으로 그 당시 164명이었는데 네. 네. 다 유언비어라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퍼뜨렸다. 자, 뭐 저 여학생을 어떻게 유방을 도려내 주겠다. 이건 다 그러니까요. 거짓으로 밝혀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군대의 진주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성정리 철길을 파헤쳐버리고 이게 도대체 광주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광주 24단 이렇게 62연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지프차 14대를 탈취했는데 그렇게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 철길을 진짜 끊어버렸어요. 길도 도로를 절단시켜버리고 와. 정상적인 광주 시민이 할 수 없는 일을 네. 저렇게 나열을 해놓고는 자기들이 지금 뭐 정당하다 이런 걸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거짓이라는 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자, 문제는 지금 부마 사태, 그러니까 79년도 10월이죠. 전라도 출신 군인들을 부산에다 진주시킨 거고 네. 이번 광주 이 5.18 때는 경상도 출신 공수부대를 투입시켰다. 그래서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야. 이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수부대는 뭐 지역 그런 부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건데요. 저런 거짓말을 그러니까 버젓이 거짓말이 정말 1초 1초 단위로 네. 쓰여지는 것 같아요. 저런 거짓을 다 퍼뜨렸다는 거고 이거를 이제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 민투위죠 명의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게 바로 김현장이다. 아, 네. 그렇군요.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네. 자, 그랬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지고 최기식 신부를 5년 구형을 이제 선고를 구형을 했다. 네. 제일 왼쪽은 이제 최기식, 가운데 김현장, 오른쪽은 이제 문부식 돼 있어요.
자, 자경 테러,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그렇죠. 어쨌든 그 사람까지 애꿎은 사람까지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예. 앉아서 책 보던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금 네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피고인 제명과 구형량인데요. 이제 빨간 박스에 이제 신부, 원주 교육원 관리인, 뭐 이제 어쨌든 카톨릭에서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밑에는 이제 뭐 기독교 장로회, 청년회 부회장, 뭐 교회사 선교협회 이런 이제 소위 이제 종교를 간판으로 달고 네. 이런 사람들도 참여를 했었다. 자, 그리고 뭐 부산대, 고신대, 뭐 의대, 약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관련이 있는 참 신기한 사건이에요. 네. 결국 머릿속에 좌익사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모의를 해가지고 저질렀다라는 거죠. 자, 극좌 발화에 단호한 철퇴를 가해야 된다라고 이제 82년 3월 신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단순한 우범자에 의한 충동적 범죄가 아니라 신학대학 4학년생 문부식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사전계획 아래 저질러졌다. 자, 범인은 자, 이 문부식이라는 사람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뭐 캐나다에 이렇게 갔었나 봐요. 네. 유해 음모 사건을 이제 저질렀던 사람이래요. 그게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어떤 사실이 머리에 신김으로써 전두환 학살자야, 전두환 나쁜 놈이야라는 게 신겨있기 때문에 저 문지식 그리고 문부식 이 사람들이 반체제 운동을 지금 네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쨌든 자생적인 이런 작용 사상은 굉장히 위험하다. 독버섯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반공정신이 살아있는 한 어떠한 불순 세력도 발붙일 곳이 없다는 점을 이게 분명히 밝혀준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저기 네. 부산 시민들이. 네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반공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네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만약 지금 저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가 신고하고 이럴 어떤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는가? 자, 이제 좌익사관이 심어져 있으면은 그러기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김현장이 바로 윤한봉, 5.18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한봉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글을요, 89년도에 김현장이 씁니다. 자, 윤한봉은 당연히 네. 유공자가 되어 있고, 자, 김현장도 되어 있어요. 네네. 어떤 관련을 맺었는가? 뭐 강진 출신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이제 연관을 지어보면은. 자, 그리고 같은 이제 잡지에 실린 글인데요. 이건 문병란이라는 사람, 윤한봉 귀국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 지금 윤한봉이 미국에 네. 망명을 해 있었는데, 네네. 귀국추진위원회를 맡은 문병란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윤한봉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네. 자, 당연히 문병란도 이렇게 유공자가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사건을 우리가 시청자분들도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오성회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게 고등학교 교사 8명 그리고 방송국 과장 1명 해가지고 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네. 전북 군산시 저희 모 고교라고 되는 저희가 이제 군산제일고고요. 저희 바로 함은경이 졸업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딱 맞아요. 네. 함은경이 82학번이기 때문에 네네. 네, 시점으로도 봤고요. 자, 78년 8월부터 불원소적 그리고 북계방송 청취를 다 했대요.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퍼뜨리겠죠. 네. 자, 80년 12월부터 석 달 동안 광주 사태 수배자 윤한봉과 세 차례 만났다. 자, 현 정부 타도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폭력도 불수할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할 것. 자, 그러니까 지금 저 모교가 전북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 군산제일고고요. 군산제일고의 교사가 교사 이광훈입니다. 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함은경이고 그렇게 됩니다. 윤한봉이 그냥 그 교사와 이제 예, 세 번 만났대요. 그 교사는 윤한봉하고 만났고. 예. 그래서 이광훈이라는 이 사람은 관련 이제 교사들에게 80여 회에 걸쳐 통일을 위해서는 미군이 철수. 자, 북한이 좋아하겠죠. 김일성이 주장하는 연방제. 자, 월남은 망한 것이 아니고 민족 통일을 이룬 것이다. 자, 그래도 베트남을 본받아서 그러면 공산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교사 밑에서 배운 사람이 지금 함은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빨치산 노래, 동지의 노래를 불러 작용의식 교육을 시켰다. 자, 그리고 4.19 때는 4.19 유령제. 자, 학교 옆산 장군봉에 올라가서 자, 공산주의 국가 건설될 때까지 투쟁하자. 자, 그 밑에 뭐 이제 동조한 교사도 방송국 과장 이렇게 작용의식화 교양을 받고 종속이론 미군은 물러나야 한다. 자, 뭐 북한은 좋은 곳이다. 남한은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했고요. 자, 수업 시간에 고교 3년생
120명이 자유가 없을 때는 항쟁해야 한다. 아, 결연 구령설이는 학생들의 증오거리다. 자, 근데 3.1운동은 학생 농민들이 일으킨 무장폭력 혁명이다. 자, 이거는 사실입니다. 일견 저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어떤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자, 공산주의자들이 3.1 혁명, 3.1 폭력 혁명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1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한 5월까지 이어졌던 이 사건들에 있어서 네. 좌익들이 관련을 했고 폭력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일본 경찰들도 사망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당시 3.1 운동은 조선 소요 사태로 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뭐 저 사람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견 사실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근로자 부루 청소년들에게 의식화 교육, 그런 야학회, 자, 뭐 들불 야학 기억이 나시죠? 5.18 때 네. 활약을 했었던 그런 것들을 저렇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오송회 사건 자체가 저 교사들 우리가 학생들 가르쳐야 할 그런 네, 교사들이 네. 오히려 작용이 의식화돼 가지고는 반체제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교조의 모태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다 있고요. 자, 그거를 여기 이제 함경 씨도 1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군산제보 나왔고 이광 씨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합니다. 김현장과 황교안. 그렇습니다. 뜻밖의 이름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관련이 있던데요. 자, 19년도 1월 신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좌익사관에 쪄들어 있는 김현장이라는 사람이 뭐 보수, 패당이라고 하는 왜 한국당을 지지하게 됐을까라고 해서 지금 이건 위에는 이제 오마이뉴스 네. 표지를 달았고요. 밑에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논설위원이 이제 저렇게 자신 사형 구형했던 반미좌파 김현장을 정치 멘토로라고 했던 이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부미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선고를 받은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왜 황교안의 정치 멘토가 되었는가? 자, 여기 보시면은 황교안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투쟁력 약한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람이 누구냐? 당시 이제 법무장관으로서 네. 본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를 이제 나는 어떤 투쟁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김현장과 계속해서 어떤 공안 검사 시절부터 네. 사형을 구형했지만 뭐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김현장이 황교안에게 한국당 입당, 당권, 대권 도전이라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자, 그러니까 좌익사관에 물들어 있는 김현장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의 멘토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란히 사진을 찍었고요. 자, 어떻게 멘토가 됐는지 지금 이제 김현장 씨에게 묻는 건데요. 황교안을 처음 만난 게 89년도 전민년 국제협력위원장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소 6개월 만에 재구속됐을 때다. 그때 담당 검사였고, 그때 나에게 존댓말 쓰면서 사람으로 대해줬다. 그리고 사형을 구형할 때도 부끄러워하며 낯을 붉히는 모습을 보였다. 깨끗한 검사라는 모습이 보였다. 아,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냥 구형하면 될 것 같은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향 한 건인가라고 했을 때 김영삼 정부 출범으로 민주화가 진전된 때였다. 자, 김영삼 정부로부터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전통 이 보수 세력이 완전히 괴멸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걸 이제 저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고요. 자,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발족시킨 국민대통합위원회 네. 위원회 위촉됐다. 자, 통합. 뭐 통합하면 이제 사람들 다 좋은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자, 거기에 이제 본인도 위원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자기 옆자리에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직으로 있었다. 자, 뭐 그래서 저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고 뭐 국민 통합이 됐다라고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역사를 모르니까 저런 이제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언제 친해졌는가? 통진단 해산 성사시킨 걸 보고 황교안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김현장이라는 사람도 저 통진당은 종북 세력이고 잘못된 거야라는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서 그걸 해산시킨 황교안을 보고 황교안은 믿을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2017년 5월 권한대행을 물러난 직후 그때부터 어떤 정치적 조언을 하기 시작했다. 네. 먼저 이제 근데 이제 미국에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먼저 이제 이 서초동 사무실을 열어가지고 네. 네네. 오라고 해서 갔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결국 그 계기가 통진단 해산. 그리고 이게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남로당 해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맞는 말이긴 해요. 참 그게 힘든 로우 페어라고 하죠. 네. 이제 뭐 죽창 들고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네. 법적으로 싸우는 전투가 되는 거니까요. 자, 반미 친북이던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뭐 또 여기 강경 우파라고 하는데 저건 정의도 제대로 알고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그러니까요. 질문 던지는 사람도. 자,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 홍승경 씨가 대통합위원회 위원이 돼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김일성이요 북미방을 저지르는 걸 보고 네. 아, 김현장 저 사람 대단하다, 영웅이다. 심지어 자신의 보참보 전투보다 더 대단하다. 네. 보참보 전투도 그게 사기니까요. 네. 그래서 영웅 치용호를 수여했대요. 자, 그런 사람이 김현장인데, 네. 자,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황교안의 멘토를 하게 됐다. 자,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계속 그 북한에서도 접촉이 와가지고요, 권유를 했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그건 거절을 했대요. 네. 자, 그리고 임종석과도 관련이 있는데 89년 전대협 소청년 의장할 때 축사를 해줬다. 자, 근데 뭐 주사파는 책을 10권 이상 읽은 게 없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자들이다. 자, 그런 주사파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죠. 네. 자, 황교안과는 어떻게 됐나? 뭐 수시로 전화해서 옆구리를 쑤셨다. 계속 정치를 뭐 하라 이렇게 이제 옆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익사관도 그렇고요. 저 올바른 이제 역사관 그리고 역사에 대한 어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정치를 뭐 이 사람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황교안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됐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또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당권을 놓고 결을 최대의 라이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황교안에게 이제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네. 어떻게 됐는가. 네. 정말 황당한 일인데 어쨌든 장관 시절 대통합위원회에서 만났다. 우연이다. 근데 그 이후 연락을 계속했고 지금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헌법의 가치에 대해 생각이 같은 사람은 언제든 같이 할 수 있다. 헌법의 가치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한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북미방은 반체제인데 어떻게 어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헌법 가치를 확고히 존중한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몸통이 될 수가 있대요. 네. 어떤 논리에 의해서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5.18 유공자라는 게 김현장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황교안도 5.18 그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한몸통이니까 답은 정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뭐 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 임명장 수여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렇게 해서 어쨌든 뭐 황교안이라는 사람과 만나게 됐고 네. 그의 멘토가 됐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정치계가 네. 혼란스러운 건지 그러니까요. 이런 한 일화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북미방과 같은 정신 계승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 여기 이제 점거랄지 방화, 뭐 이제 정청래는 방화 미수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자, 이러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살아서 네. 전해지고 있다. 네. 자, 미 대사관저 침입을 학생이 시도를 한 게 19년 10월입니다. 네. 이렇게 또 같은 일이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자동차를 이용한 게 아니라 사다리를 네. 이용해가지고 넘어갔고요. 자, 저렇게 뭐 사진을 다 찍혀 있어요. 저렇게. 아이고. 네. 자, 저 담벼락을 보십시오. 자, 담벼락. 자, 그러니까 시간은 흘렀지만 머릿속에 그대로 이식이 돼서 네. 똑같은 행위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저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좀 미국 경찰인 것 같은데 네. 정말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죠. 자, 대진년. 자기들 아직도 또 의롭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이제 일으킨 이후에 폭력, 진압, 인권 침해 그걸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데 왜 이러냐? 너희들이 지금 폭력 행위를 하는 거야. 자신들이 폭력 행위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반성은커녕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저런 일들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석방하라고 합니다. 애국 대학생이에요. 참 슬픈 장면입니다. 네. 자,
월담 투쟁 대학생은 무죄다. 저 대사관 관저가 월담이 무슨 의미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국가를 침입한 거죠. 네.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저러고 있습니다. 자, 공판 기자회견. 자, 근데 심지어는요, 월담시 대학생이 민중당 예비 후보로 옥중 출마를 했대요. 옥중 출마. 정말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되게 기발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옥중 출마 키워드인데요. 네. 또 옥중 출마한 사람 있죠? 네. 그렇죠. 예. 자, 월담시 김유진이 저렇게 민중당 기자회견을 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며칠 전이죠? 저 소나무당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그렇죠. 네. 심지어 비례 2번이던데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저런 기자회견을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했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네. 아니, 당사자는 송영길 대신에 부인이 와서 저렇게 대독을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게 그냥 당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요. 자, 그러니까 그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어쨌든 죄를 지은 게 있으면은 제대로 뭐 이 수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위법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뭐 거기서도 이제 나는 출마해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어떤 구조가 있으면은 이런 행동이 가능한지 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남 탓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올가맨 사슬을 풀고 광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자, 광주 정신 나오죠? 우리가 다 봤습니다. 광주 정신이 네. 무엇인지. 자,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화와 환경을 지키는 광주의 푸른 소나무가 되겠다. 자, 지금 소나무라는 것의 그 고결한 상징도 이렇게 훼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네. 자, 광주와 전남 총선에서 옥중 출마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자, 과거에 이렇게 예를 들면서 다 떨어졌대요. 옥중 출마. 네. 자, 송영길의 미래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데요. 저는 옥중 출마가 가능한 건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참 신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고요. 네. 자, 그러면서 본인은 옥중에서 자필로 뭘 썼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출마 선언문까지. 자, 그리고 3월 7일에는 옥중 창당.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산문화재단 박성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홍영길의 출신인 대동고 교사를 했었고요. 이후에는 저 평민당에서 또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자, 이 사람도 5.18과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근데 이런 창당대회를 또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했대요. 자, 참 황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정당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범법자 그리고 저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좌익사관에 쩌든 사람이 이렇게 네. 정치판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해롭게 한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나무당은 민주당의 무당이 될 것. 그리고 당면과 로고는 손혜원. 자, 손혜원이 더불어민주당도 다 이렇게 만들었죠. 자, 검찰 독재, 국정농단. 자, 허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자신들의 죄는 뉘우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옥중 서신, 자, 글을 막 쓰고 무언가 자기가 정당한데 지금 탄압받고 있다라는 거를 내비치고 있는 거고요. 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의 뭐 형평성을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호소했다. 황당합니다. 네. 왜 조국은 되고 나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땐 또 형평을 끌어다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이제 이재명에게 협상 제안 자필 편지인데요. 자, 어쨌든 뭐 우리는 한몸뚱이야. 내가 개항을 거기 물려준 거잖아. 네.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옥중 서신을 또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참. 자, 저는 이제 페이크 김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옥중 서신에 이제 이렇게 보면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책이 여러 번 이제 개정되면서 나왔는데, 네. 자, 저렇게 아름다운 디자인. 이야, 디자인 예쁘네요. 다들 이제 속아 넘어가겠죠. 네. 네, 정말 저기는 좌익사관에 쪄들어가지고요. 정말 시간과 돈 아깝습니다. 자, 이걸 이제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접시까지 만들었는데요. 네. 뒤에 보면 황당한 소리를 써놨습니다.
누가 저렇게 평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앙 고백, 연구 논문, 문명 비편, 역사 탐구. 저거는요 좌익사관에 쪄들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읽을 가치가 없습니다. 네. 자, 김 전 대통령 서거 최경환이죠. 이거를 이제 뭐 그 김대중 사망 이후에 이걸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또 댓글도 가관입니다.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게 뭘 담은 내용인지를 모르니까요. 네. 그냥 저런 식의 글이 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을 줄 몰랐는데 열린 시민 뉴스래요. 여기서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자, 촛불 혁명 완수, 사법개혁, 평화 연방수리. 자, 어떤 성격의 네. 언론인 줄 다 네.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도 자, 송영길가 이렇게 다루더라고요. 옥중서신을 보내는 송영길을 보니까 저는 옥중서신 이 김대중의 저서가 떠올랐었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놓더라고요. 네. 자, 송영길이요 저렇게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그걸 맞이해가지고 막 옥중에서 저렇게 뭐 글을 써가지고 지금 보낸 것 같아요. 네, 옥중에서 다시 찾았다라고 했잖아요. 자, 99년도 36세 나이에 젊은 피 수혈론 해서 자기가 어떻게 정치계에 뛰어들게 됐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그건데요. 그래서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에 개항지구단 위원장으로서 들어오게 됐다. 그때 이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을 만났는데 공천장을 내가 받았다. 자, 그러면서 뭐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고비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 어록, 사상, 업적, 발자취가 커다란 이정표가 되어왔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네. 사람이죠. 자, 2009년 8월 18일 김대중의 사망일인데요. 그거를 계승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원회관 818호실을 요청해서 배정받았다. 지금은 이재명이 쓰고 있다. 황당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머리 구조가요. 자, 노무현, 김대중은 노무현 시대를 만들었는데 네. 노무현과 문재인은 그 포스트를 잊지 못했다. 안타깝다. 반성한다. 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걸 이제 옥중에 써서 네. 보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는 탄압받고 있으니까 뭐 검찰 개혁이다, 뭐 해체하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수임번호. 예. 이걸 보니까 저 배우자가 쓴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지금 갇혀 있는데 네. 5.18 영령들 네. 그들이 민주주의를 지켰대요. 뭐 일간 맞죠? 그 민주주의 어떤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과 배치되는 네. 그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수임번호 굳이 또 수임번호 2,300번까지 씁니다. 네. 동정표를 얻고 싶은가 그렇습니다. 보죠. 자, 이게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수임번호 9번이 바로 그렇군요.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내란 음모죄죠. 80년대. 네. 김대중인데요. 자, 할 것 같으면은 좀 머리도 좀 빡빡 밀고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아들까지 이제 나와요. 최근인데요. 자, 보석을 호소한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또 대동고 그 정신이 또 들어있지 않을까. 안타깝습니다. 자, 또 이제 백태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뭐 정청래 그리고 네. 화문경도 보지만 이런 좌익사관에 물든 사람들이 또 이제 또 대결을 펼친다. 라는 게 지금 있었던 게 아니라 또 과거에도 2012년도에도 이 4.11 총선을 앞두고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국가단체 즉 산호맹을 네. 이끌었던 백태용이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이 당시 이제 하와이대 로스쿨 부교수였는데요. 네. 이 사람을 문재인의 대항마로 새누리당이 내세우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자, 해가지고요. 그를 영입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의 출신 고교가 부산에 출마시켜 민통당 문재인과 맞서게 한다는 거였다. 네. 자, 경남 거창 출신이다. 네. 자, 저렇게 해서 서울대 이제 뭐 법대 출신이고요. 네. 자, 결국 이제 뭐 산호명 만들었죠. 네.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반체제 운동을 벌이다가 이제 뭐 구속도 됐고 이제 좀 이제 법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도 보시면 84년도에는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 네. 유명하죠. 네, 유시민과 함께 네. 구속된 사람이죠. 같이 네. 만든 사람이군요. 네. 근데 저것도 지금 사건 이름을 뭐
뿌락지 사건, 서울대 뿌락지 네.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네. 서울대 뿌락지가 아니라 서울대 민간인 강금 폭행 사건입니다. 네네. 하여간 자기들은 그 이름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어. 피해자를 갖다가 뿌락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뭐 박노해와 함께 조직을 했고 92년도 체포, 징역 15년형 선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다 형을 다 살려야 되는데 그냥 뭐 다 감형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네. 결국 이 사람도 대한민국 체제 하에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또 지금 법조 공부하고 또 네. 교수가 된 사람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손호맹은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반체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네, 했습니다. 네. 맞아요. 백태용이 미국의 노틀담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노틀담 대학에 김영 대표님이 나온 곳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인권으로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네네. 야, 근데 저 사람을 새누리당 때 총책 영입을 하려고 했었다. 지금과 별 다른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2012년인데. 그렇습니다. 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네, 알아야 되고요. 네. 어쨌든 산호맹 출신 이 백태용 씨는 2008년도에는요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폭력 혁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네. 자,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됐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볼 건데요. 지금 이제 또 개항을 해서 그러게요. 하고 있는데요. 음. 자, 그러면 과연 원희룡은 어떤 사람인가? 자, 원희룡은 서울대 파리학번입니다. 네. 머리가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는데요. 네. 자, 이 사람은 4.3 역사 왜곡에 앞장섰다. 자, 제주도지사를 할 때도요. 네. 이 제주 4.3 어떻게 보면 그냥 민심 달래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 네. 약간 역사 의식이나 뭐 역사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올바르게 이제 위패 정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통합, 협치, 뭐 이런 정신에 입각한 사람이다. 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원희룡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네. 자, 파리학번 운동권인데, 과연 운동권들, 뭐 또 이재명은 운동권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뭐 운동권이라고 좀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국회 의원 후보들이 굉장히 좀 여러 운동권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네. 많은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이 국회의원 후보들 그 머릿속에 뭐가 심겼는지 네. 자, 지금 그게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고요. 네. 도대체 이제 4월 10일에 누구를 찍어야 될지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죠. 찍어야 할지 참 고민이 되는 거니까요. 네. 사실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면밀히 보진 않았지만 네.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봤던 그 사상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여야를 떠나서. 네, 참 걱정입니다. 4월 10일 이후도 걱정이고. 맞습니다. 네. 네, 저희 어쨌든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사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되게 중요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